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 2의 근데 아직 스텝 제일 쓰리. 끝에 있는 거 질문 많은데요. 이거 아직 안 이해했어요. 스텝 3 알겠어. 7분. 이거 스텝 3 아니야. 아니에요.가 아마 그 아니야? 두 번째 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스텝 3. 아니에요. 이거 한국이네. 네 맞아요. 경우의 수. 그럼 피고예요. 그럼 경우의 수 어디 있어? 없어요. 좀 곤란한데. 제가 먹었어요. 이거 저번에 했어. 그걸 내가 먹었어. 조용해라. 없다. 원래 피자예요. 이거잖아. 왜 확률이 있어? 경우의 수가 없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몇 쪽입니까? 104쪽. 104쪽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04고요. 1폼입니다. 이것도 확률인 것 같아요. 확률이야. 경우의 수잖아. 그래요? 왜?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길이만큼 갑자기 헷갈리는 목재가 눈의 수의 합의 길이만큼 P가 점 A를 출발해서 시계 방향이 도는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때 점 P가 점 A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각형이 있고요. 여기에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P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 하면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 겁니다. 주사위 눈의 합만큼. 자, 읽었더니 정리야. 주사위 몇 번 던진대? 주사위 2번이요. 주사위를 2번 던진다고 했습니다. 2번 던지고요. 그 다음 P가 어디에 있을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까? A요. 그렇지. P가 A에 있을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사건은 100% 확률 아니지. 경우의 수지. 그럼 솔루션 가겠습니다. 자, 사건을 보면은요. P가 처음으로 A에 오려면 두 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5. 그렇지. P가 A에 온다. 요거하고 동치는요. 주사위 두 눈의 합 지금 치는데요.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은 또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10이요. 그렇지. 10이 될 수 있겠지. 지금 치수야.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눈의 합이 5라는 건 뭐, 콤마 또는 뭐? 1, 4, 1, 4, 1, 3, 3, 2, 4, 그렇지. 1. 1, 3, 2, 3. 4,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경우는 몇 개 있습니까? 7개. 7가지. 그래서 뭐 그냥 사건에 맞는 동치를 찾으면 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1이 나오는 거랑 중간에 1이 나오는 거랑 마지막에 1이 나오는 거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몇 제곱이 될까요? 세제곱. 그렇지, 6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눈의 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m, 가장 작은 값을 m이라 하자. m-m, 요 녀석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 무슨 표현이라고 합니까? 부등호를. 그렇지. 부등호를 이용한 부등식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수를 빼가지고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너희 사건이랑 그 여사건이랑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1보다 큰 수 얼마 나올 수 있을까? 1, 2, 3, 4. 1은 안 되죠. 그래. 큰 수 빼기 작은 수에서 1보다 크다 했으니까 2. 그렇지. 사건은 2 가능하고 3 가능하고 4, 4도 가능하고 5. 5이려면 육. 얼마면 돼? 6일, 6일.
6, 1이면 5까지는 가능하네. 6은 안 안 돼요. 돼요. 안 안 돼요. 안 그렇지. 6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사건은요? 여사건 1, 6. 16? 1 아니면 6. 6이 어떻게 나와? 아 맞네. 두 개 빼가지고 6이 나올 수는 없죠. 1. 0. 0이 나올 수 있지. 아.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사건이 있고 여사건이 있고 저걸 생각해 보니까 뭐 따지는 게 편하겠다. 여사건. 여사건을 따지는 게 편하겠다. 근데 여사건을 따지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전체 사건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사건을 빼야지 사건이 되거든. 그럼 전체 사건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지. 216. 그렇지. 216이 내가 됩니다. 문제 빨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전체 빼기 차가 얼마인 경우 전체에서 차가 0인 경우랑 차가 1인 경우를 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m 빼기 m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6가지. 아니죠. 주삼이 몇 개 던집니까? 아, 3번이구나. 주삼이 3번 던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 숫자 3개를 적을 건데 두 수의 차가 0이 된다라는 거는 1, 1,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일 큰 수랑 제일 작은 수랑 빼가지고 0이 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 또 얼마 나올 수 있습니까? 2, 2 가능하죠. 3. 그런 식으로 치면 얼마까지? 6. 그렇지 6, 그 6, 6 그래서 6가지 가능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m-m이 얼마인 거? 1. 그렇지 1인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두 수의 차가 1이래. 그러면 2, 1, 1. 그렇지. 그러면 제일 큰 게 2였다면 1. 제일 작은 건 얼마여야 돼? 1. 1이어야 돼. 중간은 2개. 중간은 뭐 또는 뭐? 1, 1, 또 2. 그렇지. 중간의 숫자는 2여도 되고 뭐여도 되고 1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순서상을 보시면 제일 큰 게 3, 그 다음 작은 게 얼마? 2. 요렇게 돼주면 빼서 1이 되는 거지. 2개씩. 그렇지. 그러면 가운데 거 얼마? 3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계속 대출하고. 자, 대답하는 친구들은 알겠는데 대답 못하는 게 아니지. 안 하는 친구들 상우나 그 다음 순서상 얼마? 4하고 4하고 여기 얼마? 그렇지 3을 줄 수 있고 그 다음 가운데는 4하고 그렇지 3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가장 큰 수고 여기가 가장 작은 수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1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도 1 상관없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치면 할 때마다 2개씩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은 5하고 4가 있을 거고 6하고 얼마가 있을 거야? 5가 있을 거지. 그러면 2개 총 몇 개? 10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6개가 나왔고 216. 저기에서 10개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사건은 216 빼기 16. 그렇지 16을 하면 되는 거지. 2 그래서 곱하기 100. 20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상한 거 있나? 네. 아니요. 덜 구한 거 있나? 네. 어떤 거? 없어요. 괜찮아? 네. 뭐가 달라집니까?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는 게 아니라 3부터 7까지 있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1부터 15까지 있을 수도 있고 4까지 있을 수도 있고 8까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서로 다른 일반적으로 주사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식 또 20면체 1부터 20까지 있을 수도 있고. 시끄럽습니다. 됐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문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주사위라고 했습니까? 3개. 서다 3개의 주사위라고 했습니다. 내가 방금 처음 할 때도 그랬는데 진짜 제발 산만하게 보지 마라. 너무 방해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옆에 봐봐. 여기 첫 번째 거에 집중해봐. 얘를 보시면 2, 2, 1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1은 몇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거야? 세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거잖아. 네. 근데 문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라고 했거든. 그러면 가장 쉽게 크기가 이렇게 다르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이렇게 다른 주사위가 있다고 치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이 순서상은 여기에 1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2, 2, 1 하고요. 2, 1, 2 하고요. 1, 2, 2 하고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 순서상 자체가 다시 몇 개로 늘어납니까? 3개. 세 가지로 늘어나죠.
이 순서쌍도 몇 개로 늘어나? 3개로 늘어나지. 그럼 여기를 10이라고 하면 안 되고 10 곱하기 얼마라고 해야 돼? 3. 그래, 10 곱하기 3이라고 해서 30개라고 하는 거야. 아하. 그래서 뺄 때 16을 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빼야 돼? 36. 36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200이 아니라 얼마? 180. 네, 180이라고 하셔야 돼요. 180.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180. 지우지 마세요.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렵다. 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3번입니다. 6점 점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2개의 열, 세로 3개의 행으로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점들 중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자를 나타낸다. 이거 청각장애인들이 아니지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6개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자의 개수를 구하여라.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치랑 튀어나왔는지 안 튀어나왔는지 가지고 다른 글자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이 6개가 있는데 이 점 한 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튀어나온다가 있고 안 튀어나온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얘도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그럼 그 2가지를 몇 번 선택해 줘야 돼? 6번? 6번 선택해 줘야 돼. 6제곱. 그래서 너도 2가지 선택 가능하고 너도 2가지 선택 가능하고 너도 2가지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치면 2의 몇 제곱? 6제곱. 그렇지. 이 6번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가 2의 6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요. 단 보십시오. 단 튀어나온 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문자를 나타내지 않고 그럼 여기다가 빼기 얼마 해줘야 돼? 1. 그렇지. 그래서 가능한 문자 수는 2의 6제곱에다가 빼기 1을 해야 되는 거지. 저 문제 뜻을 몰라서 틀렸어요. 그래서 63가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납득이 됩니까? 네. 오케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세 이거 이해됨? 이번엔 시각적인 자, 필기 잘 해서 가십시오. 클리닉 시간에 안 들고 오는 것도 나 진짜 빡칩니다. 뭐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55개의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 6점 점자의 원리를 이용하여 n점 점자를 만들 때 n이 될 수 있는 각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러면 점이 몇 개 있다라는 거야? 많이. n개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문자 개수는 2의 6제곱, 2의 n제곱 빼기 1. 그렇지. 2의 n제곱 빼기 1 이게 표현 가능한 문자 수겠지. 근데 그게 250 몇 개 50대? 255개. 255개 50대. 넘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n제곱이 2의 256이 되는 거고요. 7. 그러면 n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7 아니죠? 8. 그렇지. n은 8이 됩니다. 이렇게. 와. 그래서 점이 8개가 되면 저만큼의 수를 나타낼 수 있다. 됐어. 서준이 납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4번으로 갑니다. 4번 이것도 실제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그래서 또 틀렸어요. 자, 너희가 문제를 봐서 알지만 A는 제일 왼쪽 위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A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오른쪽 밑에 B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A 지점으로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싶대 문제를 보면 A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건 요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다 조건을 보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전체 경로와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이동하는 전체 경로는 뭐 하지 않다. 같지 않아. 그렇지, 같지 않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 같지 만약에 않다.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 쭉쭉쭉쭉 가면
하면 안 된대요. 갈 때 길하고 올 때 길이 완전히 포개어 겹쳐지면 돼, 안 돼? 뜻이에요 지금. 안 돼.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의.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를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고 P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B. 그렇지. 그래서 솔루션 가주시면요. 첫 번째,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어디까지 갔다가 B까지. P까지 갔다가 P에서 다시 P까지 갔다가. B까지 가면 되거든요. 그게 가는 거죠.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려면 여기 1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암산해 보십시오. 2, 3, 6. 그래서 너 6까지 가는 거지. 그럼 P에서 B까지도 몇 가지가? 6가지. 이렇게.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단 조건 때문에 B에서 어디까지 와? P까지 와. P에서 A까지 와. 근데 이 경우에다가 빼기 1? 왜 빼기 1을 합니까? 뭐지? 뭐였더라? 왜냐하면은 그 똑같은 길이 자, 시끄럽습니다. 장난칠 거면 말하지 마. 자, 이렇게 와가지고 전체 경로는 같으면 안 돼서. 그렇지. 갈 때는 이렇게 왔다고 치면은요. 돌아오는 모든 경우에서 이 빨간 길 하나는 뭐 해줘야 돼? 빼버려요. 제외해줘야지. 그래서 갈 때와 같은 길이죠. 그거는 안 된다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 길로 B까지 도착했다면 B에서 A로 갈 때는 이렇게 빨간 길로 돌아가는 거는 제외해라라는 게 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 조건 때문에 빼기 1을 해야 되고요. 그럼 너는 6 곱하기 6에다가 빼기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36에다가 곱하기 35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 나와요. 36 곱하기 36을 했어요. 36 곱하기. 문제를 잘 읽으셔야죠. 됐어. 저 국어가 너무 딸려서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시대 때는 국어가 딸리는 시대.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끝났고요. 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확률로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예요? 스텝 2에 5번입니다. 뭐죠? 스텝 2. 돕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108조. 오. 이 문제인지 확인해 줄래? 맞습니까? 오케이. 맞을걸요. 맞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요거 스텝 2에 5번입니다. 확률. 저 1번도 질문인데. 페이지 몇 쪽이라고요? 108. 108. 저 1번도 질문이에요. 1번이 뭔데? 네. 아, 나 이미 5번 적었어. 타이틀. 왜 그냥 고쳐봤다 안 고쳐봤다? 고쳐봤다. 근데 답이 안 나오? 네, 안 나와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5번 갔다가 1번 봅시다. 적었어 아마. 자, 키가 서로 다른 4명의 학생이 있다.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가장 왼쪽에서 두 번째의 학생이 자신과 이어탄 두 학생보다 키가 클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시행입니까? 문제 읽었을 때 아무런 조건이 안 걸리고 그냥 단순히 행동만 키가 서로 하면 다른 키가 서로 해당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시행이 아니죠.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여기까지가 시행입니다. 그럼 시행에서부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네. 전체 경우의 수 얼마로 보입니까? 4명을 일렬로 세운데 4 P 4 4P4를 다르게 말하면 4P4. 4 3 2 6 4 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래서 얼마? 24. 24가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을 세우면 24가지가 있다고요. 제가 부모가 될 거고요.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왼쪽에서 두 번째 학생이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보다 키가 뭐 해야 된대? 커야 된대. 그러면 키 큰 애가 1번이고 2등이고 3하고 4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순으로 키가 크다 칠게요. 그러면 4개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자리입니다. 얘가
요 녀석들보다 키가 뭐 했으면 좋겠대? 했으면 좋겠대. 4번이 여기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요? 4번이 여기 오면 주변 애들보다 키가 크다 말이 되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3번이 번도 안 여기 오면 된다. 안 되지. 가능한 건 몇 번? 1가 2번.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2번이 오는 경우 또는 옆에 1만 안 있으면 돼요. 여기에 1번이 오는 경우 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여기 2번이 오는 경우는 1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제일 오른쪽. 그렇지. 제일 오른쪽 여기에 1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라는 건 경우의 수가 얼마라는 겁니까? 경우의 수가 1. 그렇지. 그럼 너의 경우의 수도 1이고요. 너의 경우의 수도 1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 앉아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 몇 가지? 2가지. 두 가지. 그리고 여기는 1가지. 3가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죠. 또는이니까 뭘로 더하기로 그거고요. 여기 1번을 앉혔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얼마야? 1.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지 맘대로 와도 1번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 3 맞습니까?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지. 그러면 3팩토리얼 가지가 생긴다는 거지. 아, 그렇다면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8. 8이 되는 거고 24분의 8은 3분의 1. 그래서 확률은 24분의 8이 되는 거고. 자, 나는 필기를 해줬지만 너희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약분 아니에요? 나쁘는 너희가 하면 되는 거고. 약분 선생님 하기 싫죠. 자, 질문거리 있어 없어? 없어요. 납득이 됩니까? 네. 다른 친구 생각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십시오. 괜찮습니까? 진짜 괜찮아? 오케이. 아연이 어떻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오케이. 1번 보도록 P가 원래 하겠습니다. 3분이었나? 1번.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 한 개를 꺼내어 적힌 수를 확인하고 넣은 다음 다시 공을 한 개 꺼낼 때 두 공 중 어느 한 공에 적힌 수가 다른 공에 적힌 수의 약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하려고 해봤습니까? 약수랑 개수 둘 다 관계인데. 아, 약수 그때 한 게 약수 그때 한 게 약수. 일단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야? 그렇지,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을 할 건데 공을 몇 번 꺼는데? 2번. 두 번을 꺼낼 건데 뭐 해주면 돼? 약수가 되기를 기원하는 거. 그렇지. 두 공 중 어느 한 공의 적힌 수가 다른 공의 약수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 표시할게요. 그러면 112 그거 안 됐어요. 케이스를 나누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1이 나올 거는 그 다음 수가 뭐가 돼주면 됩니까? 싹다. 1, 2, 3, 4, 5, 6 이런 거 가능하지. 2가 7도 나오면 되지 않나요? 7까지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가 되려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돼주면 돼? 2, 4, 6. 2, 4, 6. 2, 4. 4, 6 이런 거 가능하죠. 1은 왜 안 되죠? 1은 어. 1은 왜냐하면은 그 2 지금 한 번에 두 개 뽑고 있습니까? 한 번씩 두 번 뽑고 있습니까? 한 번씩 두 번.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에 두 개를 꺼낼 때는요 1, 2 뽑은 거랑 2, 1 뽑은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한 번에 두 개의 공을 뽑는데 1, 2가 뽑혔네. 한 번에 두 개를 뽑는데 2, 1이 뽑혔네.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한 번씩 두 번을 뽑을 거야. 처음에 1, 나중에 2, 처음에 2, 나중에 1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걸로 봐야죠. 이 되게 말장난인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한 번씩 두 번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요. 왜 말아야 되죠? 이유를 설명해봐. 뭐 해야 되나? 넣어야 돼? 왜 넣어야 되지? 이유를 설명을 해봐. 근데 한 번씩 두 번 뽑았습니다. 한 번씩 두 번 뽑았으니까 방금 했듯이 아, 이 경우랑 이 이게 알수 경우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들어갈 수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넣어줘야 함? 1. 1, 2, 3. 그래서 1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3이 나오려면요. 3의 약배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 1, 3, 1, 3, 6.
4가 되면 1, 2, 4, 6은 8, 8. 6은 안 돼요. 5는 1, 5, 이거 다 해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1, 2, 3, 나이.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한번 적어주는데 한 번에 몇 개 뽑는다? 2개. 그 다음에 뽑는 거 하고 뽑으면 1,2랑 2,1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그렇지. 이 두 개는 같은 거. 같은 거라는 건 몇 개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까? 한 개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두 개를 뽑는 게 아니고 한 개씩 몇 번? 여러 한 개씩 2번. 그렇지. 한 개씩 2번 뽑으면 한 개씩 2번 뽑으면 1,2랑 2,1은 같은 것, 다른 것. 달라버리는. 그렇지. 이거는 다른 것.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답도 중요하죠. 네? 네. 다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지도 않고 수능에서는 답이 중요한데. 다 중요하죠. 수능에서 풀이 안 중요해. 자, 그래서 1번이고 5번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 O가 있다. 원 내부에 한 점 A를 잡을 때 OA가 3보다는 큰데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뭐야? 이거 그냥 솔루션. 뭐로 접근한다? 넓이로 접근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3cm가 되는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반지름을 3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에서부터 5라 했으니까 5 되는 거. 그렇지 5 되는 걸 생각해가지고 뺑 돌리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가 5 경계선입니다. 어디? 사이. 도넛 모양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요 부분이면은 이거는 사건을 만족하는 거지. 맛있는. 이렇게.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A라는 점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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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들이면 다 만족하네. 그래서 우리는 P라는 거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전체 확률은 말이죠. 64파이. 전체 확률. 64. 뭔 소리야? 반드시 일어나는 1. 사건의 확률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지름이 8이면 전체니까 몇 파이? 8파이. 64파이. 여기에서 9파이. 25파이 빼기 얼마? 반지름 5일 때 빼기 반지름 얼마일 때? 3일 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이런 거 질문하는 애들 너무 기본이 없는데 라는 난데? 핀잔. 난데? 역시 나야. 선생님께서 왜요? 틀리셨는데 왜? 그거를 계산하면은 4분의 3이 나오는데 4분의 3은 저희가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사건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사건 구하고 있어? 아이고. 이렇게 해줘야지. 됐어. 네. 됐죠? 네. 6번이었습니다. 선생님도 기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끄럽고요. 갑니다. 8번입니다. 자, 8번에 보시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2명의 남학생과 4명의 여학생이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낸 6명의 학생의 순서를 임의로 정하여 한 명씩 면접을 볼 때 2명의 남학생이 연속으로 면접을 보지 않을 확률. 남학생이 몇 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는데 2명이 연속적으로 안 한다는 걸 돌려 말하면 이웃한다 안 한다? 안 해버리다. 그렇지. 그래서 솔루션 첫 번째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거였어? 네. 전화할 때는 안 봤더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남자 두 명이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요게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던 유형으로 고쳐봐봐. 남자 두 명이 뭐 하지 않을 확률. 연속할 그니까 1 빼기 연속할 확률. 우리가 알던 멘트로 바꿔보십시오. 남자 두 명이 연속할 서로 이웃하지 않는. 그렇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웃하지 않으면 이웃하는 거랑 연관이 없다 했던 거 맞습니까? 새롭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법이 어떻게 됐었죠? 연속권. 이웃해도 돼. 아, 여사건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했죠. 이웃하는 경우 구해서 여사건 하지 마라. 다 다르게 나온다. 네.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었죠. 네. 이웃해도 되는 건 몇 명? 이웃도 되는 4명. 4명. 아 그렇게 쓰려고. 그래서 몇 팩? 4패. 4팩.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고요. 세컨드. 그럼 이웃해도 되는 걸 나열하면 이렇게 4명이 있다고 치면 근데 되는 빈 거 공간이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아니고. 여섯번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수업 좀 듣고 했던 질문 자꾸 되풀이하지 마. 진 빠진다 어떻게 이러면. 그래도 돼요. 자, 일단 4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아니지 5개. 5개가 있고요. 5군데 중에 몇 개 집어넣으면 됩니까? 9개. 그 소리가 왜 필요합니까? 확률 P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면접을 본다 그러면 6팩토리얼이 되겠지. 그 중에 4팩토리얼에다가 5P가 되면 된다. 학은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아니요. 이해돼?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두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2군데에 집어넣으면 남자 어떻게 집어넣든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면접을 연속하지 않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군데 중에 2군데에 남자 넣을 곳을 선택하겠다. 오케이. 서준이 이해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야 그러면 너희가 말해봐봐. 이웃하지 않을 때 전체 빼기 이웃해도 되는 경우를 빼는 거는 사람이 몇 명 나올 때 얘기였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네. 그냥 못 들었어요. 잘. 일반적으로 이것도 적어요.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는 전체 빼기 6건. 빼기 이웃하는 경우. 하고는 개수가 같다 안 같다? 일반적으로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경우는 같아집니다. 이웃하는 애들이 몇 명일 때? 2명. 그렇지. 이웃하지 않는 2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 2명이 중요한 겁니다. 2명이 이웃하지 않는 때. 아 그렇구나. 이거는 전체 빼기 뭐 하는 경우? 여섯번 하는 경우. 전체 빼기 6건이나 하지 마시고요. 아 이웃하는 경우. 하고는 뭐가 된다? 같아. 그렇지. 요때만큼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4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에 걸로 풀어야 되고요.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둘 중에 아무거나로 풀면 되는데 그걸 명확히 알고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 3명일 때부터는 왜 안 되는 거죠? 를 고민해보는 게 사고력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보시면요 연산 수학이 있고요. 그것도 적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난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잘 들어라. 너희는 미래의 얘기 같겠지만 경험해보면 다 걸려듭니다. 연계 수학이 있고 사고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력? 연계 수학이 뭘까요?
연결해주는 사. 연계수학이라는 건, 나 저문제집에서 이거 풀어봤는데 여기 또 나왔네? 아, 그러면 그때 그 방법으로 풀어봐야지. 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여기 나왔네? 그러면 소개해준 걸로 풀어봐야지. 이런 걸 생각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연계수학입니다. 사고수학은요, 배우지 않은 걸 맞닥뜨린 겁니다. 처음 보는 건데? 그럼 자기가 생각을 해내가지고 문제를 풀어 들어간다는 거죠. 수학을 잘하고 재밌어지려면 사고수학을 잘하는 게 맞기는 맞아. 근데 너희가 대학을 잘 가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 연산수학. 연계수학을 잘하셔야 됩니다. 연계수학이 안 되면은요 내신 못 답니다, 여러분. 센 수학을 한번 풀었으면 이거 센에서 봤던 건데 그때 그 방법으로 한번 먼저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우선 들어줘야 되고요. 이게 바탕이 되고 그 후에 사고수학이 끼어드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희 풀어보면은 했던 문제 또 물어보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도 또 이런 거 묻고 또 이런 거 묻고 이런 거 되게 반성해야 되는 그 습관입니다. 무튼 연계수학은 학교 내신을 따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야. 한 권의 문제집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집에 있었던 건데 있었던지도 모르는 거 또 와가지고 막 웃는데 난 하나도 우습지 않습니다. 그거 뭐지 얘는 공부 똑바로 안 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연계수학이 안 되는 애들은 나는 거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연계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분석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 이해하고 집에 가서 너희가 곱씹어 봐야 돼. 그리고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아 맞더라 해가지고 다음엔 스스로 끄집어낼 때 그게 연계수학이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또 듣고 모르니까 또 듣고 그건 안 돼. 사고수학만 잘하고 연계수학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신 안 나옵니다. 내신 안 나오면 대학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요즘. 그럼 아까 연산수학이랑 연계수학이랑 사고수학이랑 다 하면 돼요. 연산수학은 연계수학을 잘 흡수하기 위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잘 따려면 연계수학까지는 해야 되고요. 다 돼 있으면은 다 돼 있으면 이제 수능 잘 치는 거죠. 다 돼 있으면 그냥 바로 서울대 가는 거지. 근데 연계수학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맞아, 저는 안 되죠. 저 가야지. 뻥이야. 넌 잘 되는 편이야. 네. 다 까먹었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수학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잘하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고수학 잘하면 연계수학도 잘해지는 거 아니야? 영역이 다릅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선생님 뭘 잘해요? 넌 사고수학 잘하는데 너 사실 연계수학이 잘 안 되잖아. 왜냐하면 복습을 잘 안 하니까. 내가 딱 해요. 차별점을 두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나 복습 안 한다? 잘하는 자, 선생님 연계수학 잘해요? 사고수학 잘해요? 나는 완전 잘해요. 그럼 진짜 하겠지. 나는 인성수학. 인성수학 제일 못하는 거 아니야? 넌 다 잘하지만 대학 못 가겠다. 인성수학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인성수학 뭔데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산만하지 않은 거. 그건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 인성수학 광탈. 배우죠. 거들어 가겠습니다. 세 개의 오지선다형 문제에 임의로 답을 적을 때 두 문제만 맞힐 확률을 구하라. 세 개의 오지선다형? 문제가 몇 개 있다는 겁니까? 3개. 아, 아니 3개지. 그래, 문제 1, 2, 3이 있다는 거고 이 한 문제가 객관식 5번까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두 문제만 맞추고 싶어. 그러면 동글 동글 꽃표 동글 꽃표 동글 꽃표 동글 동글 몇 가지 케이스 있습니까? 3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 있네요. 그러면 오지선다형이라는 건 맞출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건가? 5분의 1? 그렇지. 네. 5분의 1이라는 거죠. 저것도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맞춰야 되고 세 번째 거는 4.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되고 무조건 틀려야 돼. 아니 이렇게. 틀려야 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순서만 다르지 같은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 곱하기 해줘야 돼? 곱하기 3. 그렇지. 이것도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확률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3 그런 걸 세 번 더 한다는 뜻은 곱하기 얼마 한다는 소리야? 3. 3을 한다는 소리죠. 됐어. 디아리가 11번이었습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스텝 3, 3번. 이번 주 주말에 총괄 있는 거 알죠? 예? 왜요? 얘기했었는데. 주말이요? 선생님 저한테 한 말이잖아요. 자, 갑니다. 주말 언제요? 시끄럽습니다. 다 얘기했었습니다. 네. 얘기는 안 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의 관역은 반지름 길이가 각각 너희 반에서 말 안 했었나? 네. 딴 반에서 말 했었나?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질문해도 선생님 저한테만 말했어요. 딴 반에 말 했었나? 자, 가겠습니다. 마칠 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다음 그림의 관역은 반지름의 길이가 1, 2, 3인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관역에 화살을 쏘아서 꽂힌 부분에 적힌 수를 점수로 얻는다고 할 때 3번 쏘아서 16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게 한 가지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애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맞아. 경우만 잡아내면 돼. 8점, 8점, 8점 최대 몇 점까지 나와? 24점. 24점, 최소 12점. 근데 나는 몇 점 얻고 싶어? 16점. 16점을 얻고 싶어? 그러면 16점 얻는 거 어떻게 해서? 664. 664. 844 664. 좋아, 844, 664 합시다. 8, 4, 4. 두 번째, 664. 664.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8, 4, 4라는 건 한 번에 3개 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3번 쏘는 거 맞습니까? 네. 아, 그러면 8, 4, 4는 4, 8, 4랑 4, 4, 8이랑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8점 맞출 확률이 얼마야? 반지름이 1이고요, 2고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원점이 얼마야? 27분의 1? 이거는 9파인 거 맞습니까? 네. 9파이에서 4파이 빼면 5파이 되는 거 맞지? 네. 얘는 4파이 빼기 1파이, 3파이. 3파이, 안에 거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P는 P는 8사라로 입장을 갖고 9분의 옵시다. 1 곱하기 전체 9파인데 9분의 1 9파이분의 8 곱하기 9파이분의 5파이 곱하기 9파이 곱하기 그렇지. 5파이 그러면 9분의 5라고 할게요. 이제 9분의 5가 될 거고요. 뒤죽박죽 썼는 게 몇 가지? 3가지 3가지. 곱하기 3. 3까지 8파이는 약분되는 거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9삼도 약분돼요. 그러면 20. 이제 20. 아, 이거는 너무 황당한데. 자, 3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3,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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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인데 아 한 개 약분하면 5개. 3이 5개면 243. 243. 그 20. 다음에 25. 그렇게 되겠죠. 자, 얘는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점 맞을 확률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9분의 3이라 할게요. 네. 9분의 3, 3분의 9분의 3, 9분의 5 9분의 5. 곱하기 3 그렇지. 곱하기 그런 게 또 뒤죽박죽 섞일 수 있으니까 세 가지. 그러면 27분의 5 약분을 해주면 27분의 7분의 5 5 착착착 하면 돼요. 이렇게 되네. 아래 위로 얼마 곱합니까? 아래 위로 9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43. 그래 9 곱하면 45.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전에 된다? 시간에 좀더 팔렸을 텐데 답 240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처음에 이거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분류를 잘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됐어. 아, 뭘 넘어가겠습니다. 형 네, 시. 6번. 아 4번 이런 거 괜찮습니까? 네. 우리 주간 테스트도 쳤던 거 같은데 네. 이거 네. 교재에도 있었고. 이거 괜찮았어요. 이거 프린트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서준이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췄습니까? 아니에요. 안 돼.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이거 처음에 찍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6번.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문제에 무슨 조건이 걸렸습니까? 문제 자연수? 네, 자연수 조건이 걸렸습니다. 추론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그래? 그러면 3의 n제곱, 4의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5일 확률을 구해라. 그렇게 돼 있네요. 3의 m제곱, 3의 거듭제곱 요 녀석의 1의 자리 숫자. 37. 그렇지. 얘는 3, 9, 7, 1이 되는 거예요. 3을 거듭제곱 진짜 해보십시오. 그 다음 4의 n제곱 1의 자리 숫자. 46. 4의 1제곱은 4고요. 4를 한번 곱하면 16이고요. 곱하면 24. 곱하면 46 46 46 뭐 그런 식으로 해서 46, 46이 반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는 주기가 얼마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4 그렇지. 얘는 주기가 4고요. 너는 주기가 2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 숫자 더해가지고 5가 되려면 누구 더해야 함? 4, 1, 9, 6. 4하고 1하고 됐네. 그렇지. 그래서 합이 5가 된다. 요 말과 동치는요. 동치. 자 위에서 9가 오고요. 밑에서 6이 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 위에서 1이 오고요. 밑에서 4가 오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4분. 됐네. 그러면 이게 9가 온다라는 건 4분의 몇 확률이야? 1 확률이고요. 6이 온다라는 건 2분의 얼마? 1 확률이 되겠죠. 또는이잖아. 또는 더해야 되겠지. 1이 올 확률 얼마? 4분의 그래 4개 중에 한 개니까 4분의 1이겠지. 그래서 4분의 1 4가 되는 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아 그래서 이게 확률 P가 되는 거고요. 너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2니까 4분의 얼마? 1.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 왜 이렇게 머리가 독감물 있습니까? 자, 그래서 6번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레벨 2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4분의 4번 같아. 저 머리가 너무 아파. 됐죠? 오케이.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그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거 왜 뿌옇게 나오지? 제가 색칠했거든요. 색연필로 색칠했어요. 그 렌즈 먼지가 많이 묻어있으면 모르고요. 확실해? 아니요. 아니, 다 근데 원래 저번에는 그렇게 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적으면서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삼각형의 성질을 배울 겁니다. 네, 최상위 네. 수학이요. 최상위 수학. 너 왜 최상위 라인을 가는데? 나 수학. 사역이요? 3만원 6개도 넣어. 자, 시끄럽습니다. 진짜예요? 가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합동 조건 몇 개 배워? 3개.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개를 배웁니다. 뭐 배우죠? SS, S 합동이 있고요. 또 A는 안 돼요? SA, 그럼요.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AS, A 합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직각삼각형. RHS. 그렇지.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RHA가 있고요. RH 뭐가 있습니까? S가 있습니다. 늘 수업해보면 쌤 이거 ASA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ASA 안에 있는 특수한 상황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ASA가 맞아.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참고로 합동이라는 단원에서 보면은요. 합동에서 단원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SSS도 있고요. 그 다음에 SA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습니까? ASA도 있는데 그 안에 특수한 상황으로 또 누가 있다는 거야? RHS도 있는 거고 RHA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 ASA 아니에요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인 거죠. 적으면서 따라와라. 아는 거라도 정리하면서 따라오십시오. 나 이거 적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녀석이 ASA 합동이고 이 녀석도 ASA 합동이다라는 거를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프루프. 자, 요 프루프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최상위 스텝 1에 3, 4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위 스텝 1 근데 집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엄청 어렵던데요.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귀를 잘 닦아야 함.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3번, 4번을 이제 너희가 풀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보자고요. RHS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HA부터 가볼까요? RHA는 어떻게 됩니까? RHA이면 뭐이다? RH면 ASA다. 그렇지. ASA로서 뭐다? 합동이다. RHS는 SAS도 되지 않나요?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RHA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도 직각삼각형이 한 개 줄 겁니다. 그러면 R은 90도를 뜻하는 거니까 직각이 서로 같을 거고요. H는 뭐가 같다는 소리입니까? 빗변. 빗변의 길이가 같다는 소리죠. A는 뭐가 같다는 소리야? 이 각이 서로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주어지면 빨간색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하고 여기 베타는 둘 다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렇지. 알파는 90 빼기 동그라미랑 같고요. 그 다음에 베타도 90도에서 얼마 뺀 거랑 같습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뺀 거랑 같지. 이거 임으로 알파랑 베타는 사실은 서로 같았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을 보십시오. 이 빗변을 한 변으로 하고요. 양 끝각이 뭐 되셨습니까? 같아진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합동이 되는 겁니까? ASA. 그렇지. ASA 합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RHA 조건이 같으니 A 조건이 같으면 ASA 합동 만족한다. 여러분 이건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H 뭐가 되면 A. RHS이다. 자, RHS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면 이렇게 갈게요. 뭐로서 합동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ASA. ASA로서 합동이다. 얘가 그 SAS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봅시다. 얘는 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특수한 경우로서 직각삼각형에 지금 집중 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보시면은요.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RHS이기 때문에 R, H, S, S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다.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합동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그 똑같은 거를 그 뒤집어서 붙여요. 맞습니다. 얘를 갖고 오시면은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한 개 갖고 오시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붙인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 두 녀석을 갖다 붙이면은요, 이 녀석이 이쪽으로 갖다 붙을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 맞습니다. 요 길이랑 같아가지고 이등변이 될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요 각이랑 요 각은 같다라고 주어진 거고요. 이 두 개는 갖다 붙였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저 밑각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것도 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 ASA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되돌려 보면 여기에 동그라미 되고 여기에 동그라미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동글동글 생겨버리면 이 그림이랑 같아지는 거 맞아? 그러면 또 같은 그림을 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같은 길이 높이라고 할까요? 높이 부분을 붙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RH 무슨 조건을 만족해버립니까? 여기 동그라미 두 개가 같다는 소리는 여기 동그라미 두 개가 같다는 소리니까 RH 뭐가 돼버립니까? RH
RHS A A 조건이 만족이 되버리지. 그러면 RHA 조건은 위에서 했기 때문에 얘는 다시 무슨 합동이라는 게 귀결이 돼? AS A 합동이다라는 게 귀결이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SAS 네, SAS도 맞죠. 그걸 들어봐. 되겠습니까? 그래서 RHS는 ASA도 있지만 또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SAS SAS 해도 상관은 없다. 무튼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도록 돼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세상이라서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안 돼.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지금은 삼각형 합동을 다룬 거고요. 우리는 이거는 교육 과정에 없는 건데 너희 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명제라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자, 명제가 뭐냐 하면 밝힐 명자의 문장 제자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 명제의 뜻. 정의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정제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해는 동쪽에서 뜬다. 명제일까 아닐까? 아니 해 넘죠. 맞죠? 아닌가? 맞지 않나? 맞지 않나요? 맞는 거 같은데. 맞다 거짓이다 맞다 틀렸다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면 걔는 명제입니다. 명제 명제 됩니까? 명제, 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맞는 말이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참명제라고 합니다. 해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정제는 까불이다. 예쁘다. 아, 맞아요. 거짓 명제 맞아요. 저 예뻐요. 거짓 자, 명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짓 참이야 명제. 거짓이야? 참이요, 참. 자, 예쁘다라는 걸 우리는 누가 봤을 땐 예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또 안 예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관적이라고 하죠. 객관적이지 예뻐요. 않다고 합니다. 저 예뻐요. 자,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주관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하다라고 합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명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야, 예쁜데. 정제는 이게 크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키가 크다. 이것도 명제가 아닙니다. 키가 크다, 작다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선생님은 몸이 무겁다. 그것도 다른 거고요. 그래서 뭐 아름답다, 크다, 무겁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명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는 3보다 크다. 참명제 아니 거짓 거짓 틀렸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분명히 알 수 있으면 명제라 했지만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거짓 명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글씨 좀 바뀌어요.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에서는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5대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5대 공리라는 게 x점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너희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점은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찍지만 사실 점이라는 건 무정의 용어죠. 눈에 안 보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무튼 공리라는 게 있고요. 그 공리를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냐 하면 정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정의는 뭐냐면 데피니션에서 따와가지고 DF로 줄여서 적는데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용어 설명.
문장이나 식.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같은 겁니다. 세 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정삼각형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거는 정삼각형의 정의가 되는 거지. 아직은 너희가 이걸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해내냐 하면 정리라는 거를 배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공리에서 정의를 끄집어내고요. 정의에서부터 정리를 끄집어내는데 너희 이미 정리 좀 배웠대. 무슨 정리 배워봤습니까? 사용 정리. 사형 정리 배웠고요. 사형. 중점,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고, 중점, 연결 정리 그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형 정리,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사명.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있는데 이 정리가 영어로 치면은 어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 정리.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한테 오늘 소개시키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수학에서는 공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속이기 때문에 증명 같은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정의도 용어를 해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증명 과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증명이 없습니다. 근데 정리는 어떻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사형 정리 이런 거 다 증명했던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증명이 존재한다는 거지. 정의는 그냥 빨리 받아들여 주는 거고 약속이니까, 정리는 빨리 증명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뭐라 적은 거예요? 어디? def 밑에 용어식. 용어 설명하는 문장이나 식. 용해 정리가 어디? 공리는 5대 공리라고 해가지고 뭐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약속이야. 수학을 하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약속. 그래서 너희가 쌤 평행선은 왜 만나지 않죠?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은 없을 거야.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파고들면 더 복잡해지겠지만 요 정도 세 개의 용어 정도는 알아주시고요. 핵심은 공리 몰라도 됩니다. 정의와 정리는 아셔야 됩니다. 정의는 도형의 용어를 설명해주는 문장이다. 정리는 공식 같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는 끼어.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시야? 자, 세 번째는 복합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쪽을 잘해야 됩니다. 뭐야? 자, 복합 명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P이면 Q이다. 네? 요런 꼴을 우리는 복합 명제라고 합니다. 요런 꼴의 문장이나 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정삼각형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끝나고 있고요. 이런 꼴의 문장에서는요, 앞에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하고요. 앞에 거가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에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결론이라고 합니다. 뭐뭐이면에서 끊으면 가정과 결론이 있는 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앞에 거가 좀 더 작은 범위여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참이 되기 위해서면, 참이려면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상황이 뭐도 만족해야 됩니까?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가 뭐도 만족해버리면 됨? 결론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녀석이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삼각형을 상상한다는 것이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다 상상하는데 그 어떤 삼각형을 갖고 오더라도 전부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저 결론을 만족하면 저 문장은 참이고요. 만족 안 하면 거짓인 겁니다. 까지 이해됩니까? 정삼각형 이면 무삼각형 할 때 이등변 삼각형 이면 정삼각형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바뀌면 안 되죠. 네. 네? 네. 근데 만약 가정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 한 번이라도 결론을 만족 못하는 게 있으면 그 명제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서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거짓이다. 쉽게 말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많은 애들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길게 적었습니다. 저 문장이 참이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결론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거짓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의 문장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참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명령들. 명제 같은. 해야지. 결국은 다 배우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간다는 소리잖아. 복합 명제의 가정의 결론을 뭐 하는 거? 합친 건가? 아, 반대라고. 그렇지. 복합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는 거. 아프죠. 이런 걸 해야 이제 사무소 하는 거는 거지. 제가 진짜 모르겠다니까. 그 머리가.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자, 요 녀석의 영명제는 뭐가 됩니까? Q이면 P다? 그렇지. 영명제는 Q이면 뭐이다?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십시오. 이번 뭐 안 나와요? 그거 기준에? 어디? 교과과정. 네, 교과 과정에서 옛날에 라떼는 있었는데 너희 때는 없애버렸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너희가 이제 문제 풀 때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오늘은 너희한테 문제를 좀 소개시키는 과정으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숙제 나와요. 자, 가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몇 페이지예요? 1페이지. 이제 책을 볼 거야. 자, 다른 것들은 나는 너희가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 풀 때 기본에서 배웠던 거 제외하고 이 정도는 추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 1번 풀안 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보십시오. 스텝 1의 1번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될 때 자연수 x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아, 자연수 조건 보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자연수 조건 보고 떠오르는 거. 그렇지, 바로 떠올라줘야지. 추론이 떠올라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듣고 할 겁니까? 추론. 자, 근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너희가 떠올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조건. 가장 긴 변이 두 변이 합한 것보다 작아야 돼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합보다 어떻다? 크다. 그렇지. 나머지 합보다 크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가장 긴 변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2x가 커 6이 커 모르잖아. 네. 가장 긴 변을 모를 때는 저거 못 쓰잖아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어느 한 변, 가장 긴 변을 모를 때 어느 한 변은 누구보다 작고 나머지 합. 나머지 합보다 작은 건 똑같은데 누구보다 커야 함. 그 나머지 차. 나머지 차보다 커야 함. 근데 긴 변이 나머지 합보다 작아야 되지 않나요? 왜 크다고? 작다고 돼 있잖아. 아까 크다고 돼 있어. 아닌데. 자, 나머지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필기 노트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이것만 자꾸 공부하는 애들은 하수라고 했다. 위에 거는 긴 변이 누군지 알 때고, 그 다음 밑에 거는 뭐 할 때? 누가 가장 긴 변인지 모를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우리는 몇 번을 써야 될까?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밑에 거. 당연히 밑에 걸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위에 거 생각해놓고 흐흐흐흐거리는 거 진짜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한 변 자리에 누구 갖고 올까? 그래, 어느 한 변 자리에 2x 갖고 오는 게 낫겠지. 그럼 나머지 차는 얼마인데? 4, 4. 나머지 합은 8, 8. 그럼 x 바로 나오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 4까지. 4까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다? 3. 그렇지, 추론하는 거죠. 아, x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삼각형은 많이 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긴변 모를 때는 이런 거 쓴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방법입니다. 갑니다. 반대로 치우지 마세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삼각형이 아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볼록 사각형이 작동되기 위한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아니에요, 지우지 마세요. 그 노란색, 주황색은 지워도 되는데 하얀색은 지우지 마세요. 이건 그냥 금방 지워. 그냥. 그냥 지워. 그냥 지워. 자, 보시면은요. 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각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일 때는 짧아. 차라는 느낌을 못 갖고 오기 때문에 이거 가장 긴 변은 나머지 합보다 어떻다? 이제 지워도 돼요. 작다. 요거 쓰시면 됩니다. 사각형에서. 사각형에서도 이거는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가장 긴 변 후보가 누굽니까? 딱 보니까 6 될 것 같은데. 6 아니면 ES. 2x가 되겠지. 그래서 한 방에 최상위 수학은 늘 그렇습니다. 한 방에 못 풉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누구일 때? 6일 때랑 2일 그렇지. 때. 가장 긴 변이 6일 때. 두 번째, 가장 긴 변이 2x일 때. 아니, 나는 이거보다 가장 긴 변이 6이다라는 걸 수식으로 말해보십시오. 가장 긴 변이 6이 되려면 네. 얘가 6보다 어떻다는 소리야? 크다. 2x하고 6 중에 6이 더 큰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x가 누구보다 작았다는 소리야? 3. 그렇지. x가 3보다 작았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길이니까 누구보다 커야 되고 요거보다는 크다는 소리야. 요거 1대라고 생각을 해. 아하. 그 다음 가장 긴 변이 2x가 되려면 x는 누구보다 클 때. 6보다 큰. 그렇지. 그러면 2x가 6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같아도 2x가 가장 긴 변이네 했을 때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아, 그러면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다 1대 이렇게 두 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6이 나머지 한보다 작아야 됩니다. 5보다 작다. 그렇지. 2x 플러스 5보다 작고 넘기면 x는 2x는 1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오십니까?
그러면서 누구보다 작아야 돼. 가장 긴 변이 6이려면. 3.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요게 1번 케이스입니다. 2번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긴 변이 이 2x. x가 1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10 얼마? 1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x는 누구보다 작아? 2분의 11. 2분의 11. 대신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 4, 5. 그래서 1, 2, 3, 4, 5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경우의 수를 잘 배웠잖아.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입니다. 또는이면 답을 뭐 하라고 했어? 합치라고 했잖아. 그러면 OR이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2분의 1부터 3까지 가는 1번 케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3에 구멍을 칠해가지고 3부터 2분의 11까지 가는 2번 케이스를 OR이니까 뭐 해줘야 돼? 합쳐줘야 되잖아. 합쳐버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분의 1부터 2분의 11까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각형이 되려면 저런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잖아. 뭐야?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삼각형, 사각형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스텝 1에 1번, 2번 했고요. 3번, 4번 했고요. 5, 6, 7은 증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9번까지 갑니다. 저건 문제지. 있습니다. 9번 9쪽. 숙제 많이 낼 것 같아. 숙제 많이 낼 겁니다. 이거는 알지 않나?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소개 마지막으로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랑 ECT는 모두 정삼각형인데 AD랑 BE가 같음을 증명해라. 합형인 거 맞습니까? SAS 합동.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2학년 1학기 거부터 해가지고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여기서 보면 정삼각형이 요 노란 점을 기준으로 딱 앞점을 꼽아놓고 정삼각형이 두 개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서 요선이 전부 정삼각형 이루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선이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봐봐.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들 풀면은요, 이 시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뭐 할 거냐 하면은요, 회전 합동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 맞아. 미안. 자, 회전 합동이라는 거는요, 점 C를 기준으로 해서 1번이 60도 회전하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 2번이 되고요. 3번이 4번. 60도 회전해서 몇 도가 되는 거야? 몇 번이 돼? 4번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1번, 3번 때문에 생기는 삼각형이랑 2번, 4번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삼각형이 있을 건데 그 녀석들이 무슨 합동을 이루더라? SAS 회전 합동을 이루더라. 박스. 이게 회전 합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정가각형, 정사각형이든 정오각형이든 한 곳에다가 앞점을 꼽아놓고 회전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저런 합동을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이 주황색 합동을 빨리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 3번 때문에 생기는 삼각형 누굽니까? 1번, 3번 선 때문에 생기는 삼각형. 1번, 3번 때문에 BE. 그렇지. 그러면 EBC라고 할게요. 아. EBC. 요 녀석은 합동입니다. 삼각형. 2번, 4번 때문에 생기는 건 A, AC. AC. 이렇게 되겠죠. 대응점을 안 맞춘 겁니다. 대응점 안 맞췄어. 자, 그러면 여기를 SAS라고 하고요. 내용이 안 맞추면 사수님에서 깎아. 자, 그렇다면 이게 회전 합동입니다. 중요한 건 회전 합동이므로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 같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내가 BE를 갖고 오면 저쪽 삼각형에서 누굽니까? BE는 AD. AD 해가지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결론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 대응점 맞추는 거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너희 이미 다 할 수 있잖아. 뭐가 포인트라고?
회전 합동이 포인트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전 합동은 정다각형이랑 뭐가 나올 때 그 자주 나올까? 그 정다각형. 정다각형이랑. 그 다음에 회전도요. 한 점을 공유할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정점. 레이저식이었나? 네. 정다각형이랑 고정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회전 합동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자주 나오는 거니까 11번에다가 빈출 적어 놓으시고요. 11번 빈번이 출제가 됩니다. 빈출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리가 11번이요? 네, 빈출이요? 11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삼각형의 오심 들어옵니다. 아, 설명은 이미 수업할 때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삼각형의 오심 뭡니까? 내심, 외심, 방심, 무게, 중심, 무슨 한 개 더. 심심. 잠깐 다시 가겠어요. 외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방심, 내심, 중심이었나? 무게, 뭐더라? 중심. 뭐더라? 그 중심. 다음에 방심 잘 기억했고요. 중심? 인심. 인심. 중점을 왜 잡는 거야? 저가 내 그거잖아요. 아프다. 근데 무게 중심의 정의가 뭐야? 세중심의 저기 정의는 샥샥 그렇지, 세 중선의 교점이죠. 네. 쟤는 중선의 교점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뭐의 교점이야? 수직이 아니 이등분선. 아니 이등분선 뭐래? 아닌데? 직각선. 수선. 그래서 이름이 수심. 수심이에요. 아, 선생님 똑똑하신데. 나 그 바다에 있는 자, 그 그렇게 수심.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어디까지가 중등 과정입니까? 방심. 요만큼이 교육 과정. 엥? 자, 그래서 저기까지는 그 정의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너희가 잘 안 외워가지고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은 정의를 반드시 씹어 먹으셔야 됩니다. 외심의 정의가 뭡니까? 정재야, 수업 시간에 네. 문제 풀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잖아. 외심이요? 외심 정의. 그각 이등분선 그건데 세 개의 각각의 각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뭐를 하는데?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내심의 정의는 뭐야? 내심은 기본기를 배웠는데 이걸 대답을 못하는 이 불편한 상황이 각 변의 공부가 똑바로 안 중점에 된다는 소리입니다.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의 그거 교점. 그럼 무게 중심이 뭔데? 지금 다 이상하게 얽히고 있어. 너가 처음에 말한 건 내심의 정의고 두 번째로 말한 건 무게 중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공부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외심은요. 일단 삼각형이 있을 때 박당원의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는 무슨 원이라고 읽어줘야 되지? 외접원. 외접원의 중심이자 이거 힘들어 적을게.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외접원의 중심.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외접원의 중심인데 이거는 뭐 많은 애들이 다 외우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근데 외접원의 중심이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못 적어내더라. 뭐의 교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외접원이 있고요. 그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 여기 어떻게 잡아내는데? 요 착착착 직각 뭐더라? 직각. 여기서 보면 이 보라색이 전부 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 반지를. 반지름?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하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선 한 개.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아, 그러면 맞다.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끄면 무조건 꼭지가 요거를 지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끄면 꼭지점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각변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 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님들 이해됨 안 됨? 됨. 됨? 그러면 내심은요? 내심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각변 아니 각 이등변. 누구의 중심이자? 그 내접원의 중심. 그렇지. 내접원의 중심이자 그 다음에 뭐의 이등분선? 그 각각의 우리 세각의 이등분선. 외심이 이등.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이걸 그때 이런 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게중심은요?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되고 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도 못하고 외우기도 못하면 안 돼. 응? 무게중심. 각 변의 아니요, 세변의 중점. 세. 중선. 그렇지. 세 중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합계서. 수심. 세. 안 배웠어요. 세 그랬나? 직각선 수선의 교점. 이렇게 되고요. 방심. 방접원을 안정원이 중심. 방대반의 중심인 건 중요하지 않고요. 한 내각과 외곽의 선을 외곽의 다른 두 외곽의 아, 그러니까 뭔가 이등분선을- 부족하다는 게 모르는 건 아닌데. 이등분선의 교점. 아니 질질 끌지 마. 자, 한 내각과 두 아. 외곽의 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 오, 아. 2%요. 그래도 저렇게 운을 떼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모르는 거랑은. 2%딱 한단 맞으면 자, 그래서 한 내각과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고요. 삼각형이 있으면 한 내각을 여기로 잡으면요, 이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외곽은 너 연장선 끄면 여기가 외곽이고 여기가 외곽입니다. 이 외곽의 이등분선과 이등분선의 교점이 여기서 만난다고요. 그럼 이걸 우리는 방심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원이하고 이렇게 접해줄 겁니다. 방정원이라 하죠.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뭐야? 이미 했던 거죠.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외심의 각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또 뭐도 배웁니까? 길이 성질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요약 정리 안 해줄 겁니다. 이미 다 알 거니까. 그 다음 내심에서도 뭘 배웁니까? 각성질이 나오고요. 각성질 몇 개 배웁니까? 각성질 2개 배우고요. 너도 각성질 2개 배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뭘 배웁니까? 길이 성질이 있죠. 그런 거 책 찾아보십시오. 최상위의 제일 위에 부분만 읽어봐도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습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심에서는 각성질, 길이 성질 말고 또 한 개 더 배웁니다. 뭐 배웁니까? 넓이 공식을 배웁니다. 넓이 공식은 수능 칠 때까지 외워야 되는 중요한 공식입니다. 물론 다 그래.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무게중심은 우리 닮은 이후에 배우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배웠던 따뜻한 걸로써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펴보십시오. 14번이요? 네. CSWL이죠. 자, 14번을 보시면은요. 이 문제 우리 많이 봤다 안 봤다? 봤다. 많이 봤던 거 맞습니까? 네. 나는 다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A와 C를 연결해요. 외곽의 이등분선 중에 외심 성질 중에 각성질은 꼭지각이랑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한테 딱 맞는 원이 이렇게 한 게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요 각을 A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극꼭 그어주시면 여기 몇 도? 2A. 그렇지. 2A가 되는 게 외곽의 각선질 중에 한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삼각형일 때야? 예각 삼각형이잖아. 네. 예각 삼각형일 때 2배가 되지만 직각 삼각형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고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대표.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를 A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끄면 여기가 몇 도가 됩니까? 네, 여기도 2A가 됩니다. 이렇게.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일 때에도 성질이 성립하는구나. 마지막으로 무슨 삼각형일 때? 둔각. 둔각 삼각형일 때에도 성립한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둔각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을 내가 A라고 줍니다. 이제 외심은 밖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조선을 어떻게 끊냐면 너 끊고 너 끄었을 때 B만큼의 각이 몇 도라는 거? 2A. 2A라는 거.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그래서 모두 성립. 대신 주의할 점은 여기서 O가 뭐여야 된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요. 단 O는 무슨 심? 외신. 그렇지. O는 외심일 것. 외심일 때만 쓸 수 있다고요. 까지 납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저는 노트에 정리하라. 엄청 많이 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웨이원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정석. 수학이. 자, 정석적인 방법으로 보시면은요, 외심에서는 어떤 삼각형을 긋든지 간에 무슨 삼각형이 돼버립니까?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요렇게 보조선 한 개를 끄을게요.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 몇 도? 50도. 50도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끄어도 이것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 몇 도가 돼야 돼? 20도. 2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를 x라고 주면은요, 여기를 뭐라고 줄 수 있어요? x가 20. 그렇지.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x 플러스 20이 x 플러스 20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삼각형 OBA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OBC 요거랑 삼각형 OAC 모두 이등변 삼각형. 꼭 그렇게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각 BAO 얘도 50도고요. 그 다음에 각 BCO는 20도고요. 그 다음에 각 ACB는 X고요. 그 다음에 각 OAC 너는 X 플러스 20이죠. 근데 그냥 OC 한 개 그으면 그냥 그 BOC가 140이니까 큰 걸로 하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각 삼각형 뭐를 보면 A, B, C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할 때 너는 뒤에 거 뒤적뒤적거리더니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정재야? 집중해서 들어야지. 자,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보시면 다 더해서 몇 도? 100 더하기 X. 다 더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2x 플러스 얼마? 100. 그렇지, 100. 그게 180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40도. 40도가 된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각 A는 x가 40도면 얼마? 110도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너희한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인 걸 자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빨리 풀려면 이 둔각 성질을 쓰겠다는 겁니다.
너가 A면 이쪽이 몇 A? 2A. 2배 차이 난다고요. 근데 중각성질 말고 딴 것도 있지 않아요? 좀 심리를 잘 모르겠네. 그 중심각 방법은 수학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거를 내가 한 문제를 가르치면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라는 거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서 답이 나오면 땡큐고 그걸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라는 거는 한 문제에 대한 모든 풀이를 내가 적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떤 수학 강사가 한 문제를 많이 푼다. 그 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있지 않아요라고 하면 내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 안 할까? 왜 그 질문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고. 당연히 많지. 무궁무진하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 소신껏 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교육 과정에 맞게끔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소개시켜 준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요. 너는 x라고 주면 여기가 몇 x가 됩니까? 2x. 그렇지, 2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너가 20이었고요. 2등분 삼각형이니까 너도 20인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얼마인 것도 알 수 있음. 140. 그렇지, 여기가 14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x가 200 얼마? 20인 걸 알고요. x는 얼마? 110.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푸니까 너희는 둘 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14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다 배운 내용이네요. 다 배운 내용이네요. 자, 별표 좀 치겠습니다. 12쪽에 20번, 12쪽에 20번, 22번. 별표지요? 네, 20번, 22번. 20번, 22번. 넘겨서 15쪽에 31, 32, 33. 31, 32, 33이요? 네. 그리고 넘겨서 16쪽에 35. 이렇게 많이 쓰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책상에 낙서한 거 다 지워라. 너 혼자 쓰는 것이야? 뭐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지우개로 똑바로 지어 임마. 어디 책상에 낙서하고 있어 지금? 너 혼자 쓰는 거야? 자, 16쪽에 3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어.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스텝 2, 3는 의외로 1품 수준보다 더 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숙제로 좀 해오시면 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맞든 틀리든 일단 밀어붙이는 게 맞고요. 복대. 복대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최상위 스텝 1.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HW. 세분화 시켜서 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스텝 1이 오히려 어렵고요. 스텝 2, 3는 의외로 쉽습니다. 1품에서 다 해버렸거든.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거의 일정을 잘 잡아봐. 최상위. 수요일에 안 오죠. 근데 이 정도로 하라는 거지. 최상위 스텝 1, 2, 3 정도는 하십시오. 왜안 찍은 거?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절대 등급 1단원 스텝 1, 2 64문제 풀어야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가 4문제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절대 등급 시험을 치겠습니다. 2단원 근데 이거 선생님
선생님 심화를 좀 더 빨리 나가요?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가요? 심화를 좀 더 빨리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진도를 좀 천천히 설명하고 심화는 그냥 쫙쫙쫙 달립니다. 그래서 절대 1단원 스텝 3 하고요. 그 다음에 2단원 스텝 1, 2까지. 원래 이 숫자가 맞나? 그 심화도 숫자가 아니고. 아니 1단원이 좀 많아. 다른 단원은 좀 적. 1단원이 좀 많습니다. 최상위로는 단원이 1개인데 절대 등급으로는 단원이 2개라 가지고 요때 좀 달려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조금 양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행히 수요일 날 쉬고 또 주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채점만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풀고 매기고 풀매고 고치고 매기고 질문할 거 체크. 이해되겠습니까? 풀매고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해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그 클리닉 올 때는 요 부분은 클리닉에서 개인 질문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분 들고 와서 개인 질문 하셔야 또 질문. 새 시험 보면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공부를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한 주 밀어줄 겁니다. 아싸! 그래서 저기까지 공부 안 해야지. 이해되겠죠?